페트로달러 끝난다는 얘기 예전에도 있었죠.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영화 같은 멸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건 2022년 3월입니다. 사우디가 중국에 파는 원유 일부를 위안화로 가격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요. 2026년 지금 더 중요한 변화가 보입니다. 달러 중심 결제 질서는 여전히 강력하지만 동시에 각국이 달러 말고도 결제 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옵션을 늘리는 움직임이 확실히 커졌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지난 수십 년 미국과 사우디가 만들어온 안보에너지 금융의 연결이 예전처럼 자동으로 굴러가는 단일축이 아니라 이제는 사우디가 파트너를 다변화하며 레버리지를 키우는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점이죠. 사우디는 미국을 손절했다기보다 미국이라는 보험을 유지한 채 중국이라는 두 번째 축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사우디 중국 통화 스왑 500억 위안 같은 금융 인프라까지 깔아두고 있죠. 이게 왜 당장 내 주식계좌와 아파트 대출이자를 위협하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10년 돈의 길이 바뀔 때 어떤 자산이 흔들리고 무엇이 방어력이 생기는지 큰 그림을 잡게 되실 겁니다. 부의 지정학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74년보다 3년 전 1971년으로 먼저 가야 합니다.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은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죠. 그 전까지 달러는 최소한 금과 연결돼 있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고리가 끊기며 달러는 본격적으로 신뢰로 유지되는 화폐가 됩니다. 문제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계속 쓰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해졌고 그 구조를 단단하게 만든 축 중 하나가 에너지 시장의 달러 중심 관행이었습니다. 여기서 흔히 페트로달러라고 부르는 건 어떤 비밀계약 한 장이라기보다 국제에너지 거래의 달러 표시, 달러 결제 관행, 그리고 산유국이 벌어들인 달러가 금융시장으로 재유입되는 흐름이 결합해 굳어진 구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일본도 유럽도 에너지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했고 달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기본 언어가 됩니다. 그게 미국에게는 기축통화 프리미엄이었죠. 그런데 왜 이 구조에 균열이 생겼을까요? 세일혁명 같은 공급 변화도 크지만 사람들이 진짜 움찔한 장면은 2022년에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EU 등 동맹국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해외 자산 약 3천억 달러를 동결해버립니다. 이 장면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달러 시스템 안에 있는 자산은 지정학적 충돌이 커지면 내 돈이어도 못 쓸 수 있다. 그 순간부터 탈달러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 일부 국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리스크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 틈에서 위안화 국제화를 밀어붙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시진핑은 걸프 국가들의 석유가스 거래 위안화 결제를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사우디도 준비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 사우디 중국 통화 스왑 500억 위안 같은 장치를 깔아두죠. 그리고 사례도 등장했습니다. UAE의 가스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건 UAE가 모든 결제를 바꿨다가 아니라 위안화 결제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보는 게 팩트에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눈에 띄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2022년 1082톤, 23년 1037톤, 24년 1045톤, 3년 연속으로 연 1000톤 이상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이건 달러가 끝났다가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질 때의 방어 포지션이 커졌다는 신호로 읽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거시경제를 내 돈으로 번역해봅시다. 만약 앞으로 10년 에너지 거래에서 달러 비중이 조금이라도 구조적으로 낮아지고 결제 통화가 다변화된다면? 첫째, 달러의 자동 수요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시장은 가장 먼저 미국 금리와 달러 가치의 변동성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변동성이 커지면 고금리 구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고금리라고 단정하기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셋째, 한국은 구조적으로 민감합니다. 우리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 에너지와 원자재를 사오는 경제입니다. 환율 변동이 커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곧장 체감 물가와 금리 충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방어벽입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이 금을 강하게 매입하는 건 현금과 채권만으로는 불안할 수 있다는 경고처럼 읽히기도 하죠. 미국과 사우디가 당장 이혼한 건 아닙니다. 달러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세계가 달러 하나로만 굴러가던 시대에서
달러 중심을 유지하면서도 대안을 찾는 시대로 이동하는 신호는 분명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지금 당장 마트에 가서 사과 한 개 가격을 보십시오. 주유소 기름값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지긋지긋한 고물가와 불안한 환율, 그 뿌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달러 질서의 균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우디가 움직이고 중국이 움직이면 대한민국 장바구니가 흔들립니다. 이건 지정학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존 문제입니다. 이 파도 속에서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타고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변화가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구체적인 충격, 부동산, 주식, 그리고 환율,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한국 경제 생존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흔들리는 세상에서 당신의 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눈, 부의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